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성모도. 성모도에서 오늘부터 사전투표를 한다고 해서 사전투표를 하고 가려고 성모도 안에 있는 삼산 면사무소 주민센터를 왔습니다. 여기서 사전투표를 하고 가겠습니다. 삼산 주민센터 면사무소입니다. 여기서 사전투표를 하고 가겠습니다. 보문사가 있는 성모도를 들어왔는데 오늘 사전투표일이라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삼산면 주민센터 여기서 사전투표를 하고 편안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 안에 또 섬이네요. 그러니까 섬 안에 또 섬, 삼산면. 어릴 때 20대 초반에부터 다니던 섬인데 이 섬이 배 타고 다닐 때는 참 운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다리로 다니니까 강화분들, 여기 분들이나 이 섬의 입구에 외포리, 부둣가나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교동도도 마찬가지고 교동도 그러니까 창우리죠. 창우리, 교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정치권들이 서로 선거철만 되면은 주민 편리를 위해서 뭐 다리를 놓는다, 놓아준다, 뭘 해준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게 세월이 한 10여 년 이상 흘러서 결국 다리를 놨겠으나 그 결과물은 어떤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놓은 그 다리나 이런 시설들이 결국 주민 생활에 피폐를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런 데 와서 하루 머물고 뭘 먹고 이러던 사람들이 다리가 있으니까 그냥 숑 왔다가 숑 하고 맛집을 찾아가죠. 다리 건너편에. 지금 와서 사람들이, 주민들은 후회하지만 이미 배는 떠나갔습니다. 다리는 굳건하게 서 있고 사람들은 다리 위로 차를 타고 쌩쌩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당들, 어제 들어와서 하루 자면서 숙소를 잡고 단골 숙소가 있습니다. 낙가산 입구 보문사 앞에 있는 유일한 민박집인데 워낙 아주머니가 밝고 좋으세요. 방값도 싸고 따뜻한 물 콸콸 나오고 방도 따뜻하고. 근데 손님이 없어요. 큰 식당에서 어제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오늘도 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고즈넉한 옛날식 풍경, 옛날에는 많이들 찾아다니고, 근데 다 문들이 꽉꽉 닫혀져 있습니다. 강화도를 들어오다 보니까 전철을 또 서울에서부터 끌어오겠습니다 라고 지금 여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힘으로. 글쎄, 전철을 서울에서부터 또 여기까지 끌어오면은 그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편할 수도 있겠으나 편리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강화도 섬에서 또다시 섬인 성모도 섬으로 와서 사전투표를 마친 날. 자, 이제 여기까지 온 본격적인 원래 이유, 이번 공연을 위한 무대에 쓸 소품들 그리고 그림들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 작가가 서울에 계신데 작업실이 강화도라고 하셔가지고 강화도로 작품을 가져다 두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작품을 가지러 왔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편하게 건너는 가지만 오래전에 그 낭만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 일단 강화도 안에 섬 안에 섬 성모도에서 오늘 사전투표를 마치고 갑니다. 사전투표. 자, 개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뭐 힘있는 여당의 힘으로 돈을 끌어다가 뭐뭐뭐뭐 해주시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결국 모든 상권이 무너진다. 오래전에 낭만과 맛 이런 것들이 살아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모도 가는 입구 외포항입니다. 외포항. 건너편에 보이는 섬이 성모도, 제가 지금 건너온 섬이고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랑 17살 정도 됐을 때 처음 버스 타고 여행을 왔던 섬입니다. 그때 너무 이뻤었죠. 외딴 섬 바다비 조그만 섬마을, 소녀는 꿈속에 공주를 보았네. 바다 저 멀리 갈매기 나르고, 이런 노래가 막 나와서 이렇게 유행할 때 그때 친구들이랑 왔었는데, 그리고 지금 2024년 자, 저렇게 다리가 생겨서 지금은 섬이 더 이상 섬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여기에 오면은 여기 이 앞에가 부두인데요. 배를 타고 저 섬으로 건너가는, 그리고 그게 카페리오였죠. 카페리오를 타고 섬으로 건너가면은 정말 낭만 있는 섬여행, 작은 섬여행, 그리고 보문사 바위 위에 부조로 석불상이 오셔진 새겨진 그 보문사에서 뭐 짧게 종교에 상관없이 바다를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건너오는 낭만 있는 섬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저 다리가 생기고 난 이후 이곳 상권은 저기 보이는 지금 무슨 항이었더라? 네, 건너편 항구, 성모도 입구인 항구는 완전히 상권이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편리와 낭만과 바꾼 것입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여기 원주민들은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저 다리 놔달라고 졸랐냐 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외포항에 있는 수산물 센터입니다. 여기 제가 단골인데 이 집 새우젓갈을 제가 쓰거든요. 창성호, 제가 이 전화번호가 없어져 가지고 일부러 들렀습니다. 창성호의 곰삭은 새우젓갈. 저희 집 두부찌개는 이것만 가지고 합니다. 자, 창성호.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리로 전화 주시면은 여기서 택배해 드립니다. 창성호 전화번호, 젓갈, 핸드폰 010-7150-6913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멈춰 세우시고 보십시오. 창성호입니다. 시장인데 너무 조용해요. 원래는 이 다리가 개통되기 전에 생겼는데 그때 처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다리가 개통되고 나서는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저 다리 누가 놔달라고 그랬나? 하하. 세상에 편리한 곳이 워낙 많은데 불편한 곳도 좀 그대로 불편한 대로 둬도 그 불편함이 멋이 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편리한 게 다는 아닙니다.
자, 횟감이 서해 바다라 횟감이 서해에서 나는 횟감들, 여기는 서해에서 나는 횟감들인데 쌉니다. 싸고 좀 딱하네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물론 주말에는 좀 더 낫긴 하겠지만 이전에 막 주말이나 이럴 때 되면은 정말 자동차 정체 그리고 사람들로 정말 바글바글 하던 그 풍경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전에 배 타고 기다리고 선표 사서 끊어서 배 타고 가서 버스 타고 또는 자동차를 배에 실어서 건너던 그 풍경이 이제는 지나간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화도에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저희 공연에 미술을 맡아주신 10년 전 공연에도 박미화 누이가 계세요. 조각가이시고 미술가이신데 그분을 뵈러 왔습니다. 그때 저희 무대에 쓴 소품들, 그 소품들을 다시 이번에 10년 만에 다시 쓰려고 그 소품들을 가지러 왔고, 이왕 그 소품들과 그림을 가지고 가는 김에 저희 집 예술창고에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이의 작업실까지 왔습니다. 작업실입니다. 처음 왔는데 와우, 작업실 딱 창고형으로 하나, 공간 하나에 이 누이의 작업이 함께 있고 작업하는 그 정신이 배어 있는 공간.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거 좋다. 그림이 너무 좋아. 예, 작가 박미화님의 작품입니다. 작품들 이번에 공연에도 쓰겠지만 공연을 마치고 마침 시기가 적절하게 맞아지는 것 같아서 전시를 좀 저희 정선 푸른별 예술창고에서 개인전을 열까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가지러 왔는데 작품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저런 건 정말 잘 만들었다. 사진도 잘 찍었다. 사진을 너무 잘 찍었는데. 작품이 너무 좋네요. 예, 조각들입니다. 조각. 날개, 천사, 어머니, 거의 피에타 상들입니다. 슬퍼하는 그런 상들을 피에타 상이라고. 왜? 그러니까 어원이 뭔가 원래는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이제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마리아가 가서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실신을 수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안고 막 그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기독교에서 유래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저게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골고다 언덕 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 수습해라. 그거를 수습을 이제 마리아가 했을 때 해라. 이제 그걸 그치. 안고 허락했을 때 그때 울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미술 서양에서는 미술이 거의 다 이제 기독교 미술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거기서 많이 이제 유래를 한 건데, 근데 이제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피에타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의미가 뭐 슬픔 뭐 이런 건가? 모성 뭐 이런 건가? 모자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안고 슬퍼하는 그런 상들을 이제 미술에서는 피에타상이라고 이제 그게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정착이 된 거죠. 사전적 의미로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사전적 의미로 정확히 단어로. 한번
저도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그냥 삐에따상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뭘 하려고 하니까 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단어는 뭐로 나와 있는지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한번 검색해 보자. 예수를 아들을 안고 애도하는 슬퍼하는 그 엄마. 그거죠. 엄마. 그래서 이게 사전적 의미로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상징성이 근데 이제 우리 현대에 와서는 꼭 그게 뭐 기독교적으로 마리아가 꼭 예수를 안고 애도하는 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일반화가 돼서 하여튼 뭔가를 그러니까 모성애, 애도하는 어머님의 어머니, 모습. 어머니, 그러니까 모성애 어떤 그렇죠. 아들을 잃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인데 어떤 그 슬픔에 직면한 엄마. 그렇지. 그러니까 기뻐하는 일상의 엄마가 아니고. 아니죠. 오케이. 굉장히 예. 슬퍼하는 엄마. 예. 정말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오케이. 고통스러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미술하는데 전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때 이태원 참사 때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그 부모들의 그 마음 그런 걸 다 상징적으로 표현해도 다 피에타라고 할 수가 오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박미화 작가님이십니다. 저게 조각과 미술 둘지에 들이대시네. 예. 생각도 예, 못했는데. 10년 전 저희가 세월호가 물에 빠졌을 때 그때 날짜를 보다가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했는데 마침 7월 7석이 껴가지고 그때 7월 7석 즈음에 맞춰서 공연을 하자. 그래서 그 7월 7석에 저희가 만남 그래서 7월 7석이라 오작교 때문에 만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산자와 죽음자의 만남 그리고 뭐 어머니와 자식의 만남 이런 의미로 저희가 넉저다리랑이라는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미술을 맡아주셨고요. 그 이후로 제가 쭉 몇 차례 한 공연에는 모든 미술 작품을 제가 이 누이의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년이 돼가지고 10주년이라 제가 다시 그 공연을 4월 16일에 이번에는 사고 참사일 당일에 맞춰서 공연에 올릴 건데요. 근데 제가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 결례라 연락을 드려야 될까 말까. 근데 그게 그 미술품들이 무대에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 도대체 그 차이가 어떻게 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결례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렸어요. 사실은 아유, 별 말씀.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건 너무 결례다. 이렇게 작품을 또 한 번 더 공연에 쓰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근데 또 마침 제가 전시가 저희 집에 만든 그 예술공간 예술 창고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푸른별 거기에 전시를 올해부터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시를 이참에 10주년 애도 주년이니까 개인전을 한번 하자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예술 창고에서 전시를 개인전을 이참에 공연과 이어서 어차피 작품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강화도 작업실까지 처음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계실 때는 작업실을 제가 찾아뵀었는데 강화도는 처음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넓고 동네도 이쁘고 그 다음에 지금 목련꽃이 완전히 반해서 이 동네 강화도 전체에 피어있는 목련꽃이 너무 좋은 거죠. 고맙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초상화 시리즈 푸른별 예술창고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장가입니다. 자장가 18점. 오케이.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폈는데 강화도 마당에서 지금 작품들을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위한 작품 그리고 이어지는 전시 작품을 가지고 오고 식목일
즈음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나무 지금 꽤 여러 개를 심었는데 목련, 강화도에 가서 보고 피어난 목련을 보고 봄날의 꽃 목련 정말 최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련을 2그루를 사다가 심었고, 그 다음에 가장 여기서 잘 자라는 구찌뽕 뽕나무를 한 5그루 심었고, 그리고 또 과일나무를 한 몇 개 심었고, 꽃나무를 좀 심었고, 그러고도 지금 아랫집 월통 휴게소 아저씨께서 자작나무를 주셨어요. 자작나무 작년에도 한 40그루 심었는데 제가 실수로 너무 어려가지고 예초기로 풀 베는 작업을 하다가 좀 몇 개 잘라 먹었어요. 근데 아직 보니까 또 살아있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작나무를 지금 어제 20그루 얻어와서 심고, 오늘 또 아저씨께서 심을 데가 없다고 해서 10그루를 또 얻어왔습니다. 10그루 심고 있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뜨겁더니 오늘은 날씨가 마치 비가 올 듯, 비가 오면 너무 감사하겠죠.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비가 올 듯도 한데 비가 일기예보에 비는 당분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퍼다가 일일이 주면서 심고 있습니다. 물 푸는 일이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도 자작나무 숲길을 기대하면서 심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 이제 공연 준비도 하고 있지만 공연 무대 미술에 쓸 소품들을 강화도까지 가서 다 실어 왔고요. 이제 전시와 공연과 그리고 콘서트는 아직 추우니까 6월 1일입니다. 가수 그리워져라로 우리에게 알려진 가수 손지연 님의 콘서트를 6월 1일 날 저희 집 푸른별 예술무대, 야외 예술무대에서 콘서트를 할 겁니다. 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를 심고 식목일 나무를 심고, 아무튼 기분은 좋습니다. 술을 안 마신 지 지금 4월 1일부터 안 마셨으니까 한 일주일은 넘은 것 같은데 술 생각이 전혀 나질 않아요. 이런 거 보면은 알중은 아니다. 알중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은 아니고, 근데 담배는 못 끊겠네. 담배도 끊으면 너무 좋은데 술은 뭐 당분간 안 마시다가 술 마시는 이 루틴을, 습관을 좀 바꿀 생각입니다. 술을 매일 마시지 말고 가끔 마실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마시자. 즐겁게 사람들하고 어우러질 때, 그럴 때만 좀 마시자. 아니면 너무 좋아서, 경치가 너무 좋거나 어디 가서 너무 좋아서 그럴 때, 야, 이 기분에 한 잔 안 하면 안 되지, 그럴 때 마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무를 열심히 심자. 나무를 심는 건 좋은데 물을 길어다가 심으려니까 물 길어 가지고 언덕길 올라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나무를 갖다가 심자 길에다가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이 나무 심어야지, 여기 계단길 좀 다듬고 계단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작년에 난 이 풀들을 좀 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산딸기, 복분자, 그러니까 산딸기가 넝쿨을 지어가지고 굉장히 번지고 있는데 좋기도 하지만 글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산딸기 나무를 심자. 나무를 열심히 심는 중입니다. 10그루를 더 심어야 되는데 이제 2그루 심었으니까 8그루 더 심어야 됩니다. 8그루 더 심고 맛있는 저녁을 해먹자.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으면서 이게 자작나무인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무를 심어서 어릴 때 처음 들어왔을 때 20년 전에는 그때는 나무를 심으면서 뭔가 내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참 예쁘겠다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심었습니다. 그때 심은 나무가 뭐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뭐 회양목, 사철나무 등등 많은데 그 나무들은 이제 많이 적당히 잘 자라줬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햇볕도 가려주고 울타리도 해주고 되게 좋은데, 이제 이 나이 돼서 나무를 심으려니까 이 나무를 클 때까지 언제 보나, 그리고 또 이 나무가 다 크면은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그때는 또 내 나이가 어떻게 될까, 뭐 그때까지 살까, 뭐 요즘 같으면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마음이 약간 좀 센치해집니다. 뭘 얼마나 큰 나무를 보겠다고 또 심나. 하지만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무를 심겠습니다. 삐따 왔죠? 삐따 나무 심어. 삐따 나무 심어. 나무 심어라. 나무 심자. 삐따 나무 심자. 가서 물 기러 와. 이놈의 새끼 물 기러 와. 삐따 고양이입니다. 귀여워요. 목련꽃 꽃을 폈습니다. 꽃 폈습니다. 예뻐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목련입니다. 목련꽃 핍니다. 잘 자라라. 잘 자라시오. 나무를 다 심고 저녁 어스름입니다. 저녁밥을 짓고 있습니다. 저녁밥 삐따 삐따 이 녀석이 삐따 랄라 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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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 어디 갔냐. 녀석이 삐따 부르니까 샘나가지고 옆에 왔더니 삐따만 귀여워하니까 열받아서 가버렸어요. 잔치. 밥 짓는 연기는 아니고 아궁이 굼불 때는 연기입니다. 밥이 쿠룩쿠룩쿠룩쿠룩쿠룩 밥 되는 소리에 아궁이 굼불 타고요. 자반 고등어 조림을 했던 거를 한번 먹고 지금 데우고 있습니다. 데워서 밥이 누룽지가 조금 남아서 누룽지에다가 쌀을 약간 넣고 끓이고 있습니다. 저녁입니다. 자, 이제 저녁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녁을 먹겠습니다. 밥을 누룽지에다가 했더니 이렇게 밥은 밥대로 되고 누룽지는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누룽지를 다시 끓이고 있습니다. 끓여라. 밥을 한 숟가락 먹고 자반고등어는
아우, 좋아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가지가 한 2개 정도 가지를 한번 무쳐봤습니다. 무쳤는데 맛있어요. 나무를 그러니까 자작나무 30그루, 그리고 목련나무 큰 거 2그루, 그 다음에 블루베리 3개, 그리고 왕대추 5개. 왕대추 좀 큰 걸로, 좀 비싸지만 비싸도 좀 큰 걸로 5개를 심었고요. 그리고 구찌뽕 5개. 구찌뽕 5개. 꽤 많이 심었네요. 그 중에 자작나무 30그루가 압권입니다. 목련과 구찌뽕 잘 자라서 정말 훌륭한 볼거리와 나무 숲, 그리고 여름에 햇빛 가리개, 그리고 또 가을에 열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라라. 술 없는 저녁이 벌써 일주일 넘었습니다. 술을 끊었더니 일단 공연 날까지 잠정적 금주입니다. 좋아요. 술 생각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 좀 더 깨어있는 세상을 위해서 건밥